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예, 최근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문자 폭탄을 받았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문자 메시지로 항의의 글을 받는 이런 문자 항의에 관련돼서 네네. 어떤 법률 문제가 있겠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각을 세운 네. 그런 야당 의원들에게 예, 국민, 유권자라고 해야 됩니까? 시민.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문자를 보낸 걸 가지고. 네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이제 문자 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요. 네. 아무튼 그 일부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589님이 지금 예. 문자 주셨는데 아, 네. 문자 폭탄이라는 용어 쓰지 마세요. 그냥 한 사람이 보낸 문자가 많아진 거지 동일한 사람이 쏟아부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한 사람이 받은 문자가 많은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문자 폭탄이라는 것이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행태다. 테러다. 네. 이런 각종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그 문자를 보내는 게 유래가 있다면서요? 예, 대략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에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일부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면서 마땅히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탄핵 심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도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반대를 해가지고 탄핵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의 대부분의 의사 그 당시에 75%, 7%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할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 시민들이 고안한 자발적인 그래서 의사 전달 기법으로서 휴대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에 찬성해달라 이렇게 예.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또 실제 그것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겨봤다는 승리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런 직접 참여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학계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탄핵소추 의결 전에는 네. 탄핵소추안에 찬성해달라는 호소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차원의 이제 문자를 계속 보냈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이제 청문회 어떤 포인트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는 항의성 내용이 이제 많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네. 오늘의 초점은 법률 이야기다 보니까 예. 자, 이 문자 항의가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걸 네. 지금 다뤄보자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게 예. 법적인 거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케이스 바이 예. 케이스니까. 네. 근데 일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자 항의의 가장 큰 형태가 뭐냐면 조금 전에 6589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개개인이 한 번에 내지는 한 번 또는 단발성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문자 메시지 이게 네. 가장 주류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해당 의원의 의정 활동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그 개개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받는 쪽 입장에서는 다량의 문자 메시지가 온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이 의원들 얘기는 업무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은 양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이 공무원이니까요. 예. 공무집행 방해냐 아니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 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136조 1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 이렇게 들고 있고요. 문자는 폭행은 아니니까 빼고. 예. 그 다음에 137조에서는 위계, 그러니까 거짓말, 네. 이렇게 뭘 숨기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예.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공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를 예.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폭행이 현실적으로 성립되기는 좀 그렇고, 네. 협박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위계도 또 사실 아니니까. 그러면- 속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그걸 한정해서 네.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네.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네네. 판결 조심해라. 네. 그래서 떨어뜨리겠다. 이것도 협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다음 선거 때 보자.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 협박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그 협박을 받는 사람의 신체, 뭐 재산, 생명, 뭐 여타 사회적 지위 등에 해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 예. 예, 이게 이제 협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일단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방해가 돼서 공무를 수행을 못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렇게 뭐 협박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예. 공무수행에 방해가 안 됐다. 아무튼 그런 협박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공무 집행 행위가 중단돼야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미수범이 처벌이 안 됩니다. 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문위원들이 이런 뭐 문자 항의를 받고 있더라도 사실 청문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 집행이 방해된 적이 없다. 방해되지는 않은 상태죠. 공무 집행이 예. 중단된 적이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이때 공무집행 방해에서 이 공무라고 하는 게 예. 그냥 공무원이 하는 일체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당연하죠. 가리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지금 여러 시민들께서 문자 항의를 보내고 계시는 그 대상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팩트에 터잡지 않은 예.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걸 가지고 청문회에서 질문을 한다거나 내지는 또 어떤 경우에는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의혹에 해당하는 잘못을 질의하는 청문위원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네네.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 뭐 당신은 어땠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라서 이게 적법한 공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는 별로 없다. 예,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정확한 제대로 된 이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밤길 조심해라. 예.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공무집행 행위가 중단이 돼야만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 무서워서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아. 예, 여기까지 갔다면. 근데 청문회는 예. 다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근데 없지 오히려 않나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육두문자 날리고 욕설을 해가지고 네. 명예훼손이나 모욕 예. 이건 어떻게 됩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도 뭐 가능도 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보통신 등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세 가지 범죄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이 공연성.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인한테 그렇죠. 해야 되는데 공공연하게 그걸 표현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1대1은 공공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불특정한 것도 아니고 다수인도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연성 요건이 없기 때문에 네. 명예훼손죄도 안 되고 모욕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이 되지 그러면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의원을 네. 단톡방을 내가 열어갖고 네. 특정 의원을 단톡방에 부른 다음에 거기서 욕설을 했다.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됩니다. 그러면 모욕죄나 이런 게 성립이 될 수 예, 있다.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이제 뭐 협박성 그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예, 공무집행방해가 더 나아가서 성립될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행태가 있다고는 사실 보도도 되지 않고 알려져 있지도 않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금 주류적인 그 행태인 개인이 일회성 내지는 단발성으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는 지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이게 어떤 뭐 그렇다고 이런 행위 하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단톡방, 단체 메시지방 예. 여기에 강제로 끌어와가지고 예. 뭐 육두 문자를 얘기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 선거 때는 의원 후보자들이 국민들한테 수만 통씩 문자 폭탄 보내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이건 문자 폭탄 맞죠? 예, 그렇죠. 예, 문자 폭탄이라고 범죄시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준비가 아예 안 된 거죠. 네, 이런 아주 명백한 의사를 표명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자, 결론 삼아서 네. 이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예. 자, 시민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항의를 하는 행위 예.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야당 의원이 뭐 의회주의 부정행위다 내지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유린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왕따다 린치 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 의회주의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
뭐 법률 제정하는 것을 의회에서 다수결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 이런 정치 방식 이렇게 정의돼 있거든요. 대의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로 하여금 하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국민 주권주의,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런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문자 메시지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리켜서 의회주의 위배다, 민주주의 뭐 유린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오히려 국민 주권주의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 뭐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신헌법 때 보면 이게 약간 좀 내용이 다릅니다. 유신헌법 때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여기까지는 같은데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엔 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뭐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든가 민주주의 훼손행위다. 이게 유신의 논리다. 유신헌법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왜 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낙연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표현의 자유는 네. 뭐 이제 그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절도 있게 네. 이런 취지의 뭐 정확한 워딩은 뭐 문자 그 표현 그대로는 지금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 주권자로서 뭐 의사 표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다만 좀 더 절도 그렇죠. 있게 절제 있는 어떤 그런 표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뭐 그거야 뭐 좋은데 그래도 네. 국민의 대표자라면 욕설이 있어도 일단 그걸 감내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대표자이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률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이정열 부장판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개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받는 쪽 입장에서는 뭐 다량의 문자 메시지가 온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이 의원들 얘기는 업무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은 양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이 공무원이니까요. 예. 공무집행 방해냐 아니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 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136조 1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 이렇게 들고 있고요. 문자는 폭행은 아니니까 빼고. 예. 그다음에 137조에서는 위계, 그러니까 거짓말, 네. 이렇게 뭘 숨기거나, 뭐 아니면 속이거나, 예.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공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를 예.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폭행이 현실적으로 성립되기는 좀 그렇고, 네. 협박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위계도 또 사실 아니니까, 속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그걸 한정해서 네.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네.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네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예, 최근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뭐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문자 폭탄을 받았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뭐 내용을 보면 이제 문자 메시지로 항의의 글을 받는 이런 문자 항의에 관련돼서 네네. 어떤 법률 문제가 있겠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각을 세운 네. 그런 야당 의원들에게 예, 국민 유권자라고 해야 됩니까? 시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문자를 보낸 걸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이제 문자 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요. 네. 아무튼 그 일부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589님이 지금 예. 문자 주셨는데 네. 문자 폭탄이라는 용어 쓰지 마세요. 그냥 한 사람이 보낸 문자가 많아진 거지 동일한 사람이 쏟아부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한 사람이 받은 문자가 많은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문자 폭탄이라는 것이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뭐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행태다. 뭐 테러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런 그 직접 참여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학계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탄핵소추 의결 전에는 네. 탄핵소추안에 찬성해달라는 호소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차원의 이제 문자를 계속 보냈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이제 청문회 어떤 포인트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는 항의성 내용이 이제 많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네. 오늘의 초점은 법률 이야기다 보니까 예, 예. 자, 이 문자 항의가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걸 네. 지금 다뤄보자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게 예. 법적인 거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케이스 바이 예. 케이스입니까? 네. 근데 일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자 항의의 가장 큰 형태가 뭐냐면 조금 전에 6589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개개인이 한 번에 내지는 한 번 또는 단발성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문자 메시지 이게 네. 가장 주류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해당 의원의 의정 활동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예. 뭐 이런 각종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그 문자를 보내는 게 유례가 있다면서요? 예, 대략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에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일부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면서 마땅히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탄핵 심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도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반대를 해가지고 탄핵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의 대부분의 의사 그 당시에 뭐 75%, 7%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뭐 할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 시민들이 고안한 자발적인 그래서 의사 전달 기법으로서 휴대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에 찬성해달라. 이렇게 예.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또 실제 그것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겨봤다는 승리감. 방출 조심해라. 네. 그래서 떨어뜨리겠다. 이것도 협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다음 선거 때 보자.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 협박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그 협박을 받는 사람의 신체, 뭐 재산, 생명, 뭐 여타 사회적 지위 등에 해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 예. 예, 이게 이제 협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일단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방해가 돼서 공무를 수행을 못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렇게 뭐 협박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예. 공무 수행에 방해가 안 됐다. 아무튼 그런 협박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공무 집행 행위가 중단돼야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미수범이 처벌이 안 됩니다. 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문위원들이 이런 뭐 문자 항의를 받고 있더라도 사실 청문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 집행이 방해된 적이 없다. 방해되지는 않은 상태죠. 공무 집행이 예. 중단된 적이 없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이때